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등기 신청의 각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사유, 2호 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빼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각호 사유는요, 그러니까 보정이 가능한 것들은 그 다음날까지 보정을 하면 유효하게 등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1호 사유, 등기소 관할이 아닌 경우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 보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무효 사유가 되고요. 만약 이런 당연무효 등기가 혹시라도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호 사유는 보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2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규칙 제52조에서 법 제29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제1호,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겠죠. 2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물권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물건과 관련한 법규들은 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됩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다면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없겠죠. 그리고 3호,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3호 부분은 좀 중요해서요. 이 대지 사용권의 개념 그리고 대지권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대지 사용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2조 6호에는 대지 사용권이란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에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이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항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그리고 2항,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해서요. 이 3조를 보니까 3조 3항에는 제1조 또는 제1조의 2에 규정된 건물 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서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2항 단서, 규약으로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지금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규약은 공정증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이란 개념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할 때 전유 부분은 몇 동 몇 호 할 때 그 몇 호 부분이잖아요. 그 전유 부분을 가지는 사람은 대지 사용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럼 대지 사용권은 이런데 우리 대지권은 뭘까요? 자, 대지권의 개념은 부동산 등기법에 나와 있습니다. 건물을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40조에 등기사항 보시면 3항에 있어요. 구분 건물의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대지 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 이하 대지권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지 사용권 중에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해야 할 사항 외에 한동 건물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 부분의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좀 헷갈리죠? 어렵고. 그래서 등기부를 직접 보시면요. 자, 이게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여기 표제부에 보면 한동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부분 밑에 바로 보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표제부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또 나오죠.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대지권의 표시가 나오죠. 지금 부동산 등기법 제3항에 이 후단부 부분에서 설명하는 있는 부분들이 요거를 그대로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로 풀어서 쓰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등기부를 딱 보면 이해가 쉽죠? 한동 건물의 표시 요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표시되고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요 표제부에는 대지권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대지권, 대지사용권 개념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어려우시면 대지사용권 5글자죠. 대지권 3글자예요. 그러니까 5글자 안에 3글자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사용권 이 긴 글자는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 대지권은 짧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대지권 3글자, 등기부 3글자죠. 그래서 대지권은 이렇게 등기부에 표시가 됩니다. 여기 표시가 된 건 대지권이고 대지사용권이 아니죠. 그리고 대지권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지사용권 중에서 특히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절대로 처분할 수 없는 게 바로 대지권이 되는 거예요. 대지사용권 중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 규약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지만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지권이 표시가 되면 여기 부동산 등기법 40조 4항에도 나와 있지만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 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대지권 표시,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표시가 되죠. 이 대지권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다 가능합니다. 지금 요거는 집합 건물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요 해당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여기 대지 소재 지번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운 거고요. 원래는 여기 지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발급을 해보면 여기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등기가 돼요. 건물의 표시 나오죠.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땡땡땡 어딘데 이 건물의 표시는 당연히 이 건물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5일 날 등기했는데 마찬가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같은 날 지금 등기가 됐죠. 이런 식으로 대지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해당 토지에도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이 당연히 이렇게 표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대지권 어떤 식으로든 대지권이 기재가 된 토지는 거래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거래를 해도 될까요? 어때요? 이거 사실상 소유권 대지권이 이렇게 기록이 되면 이후에 다른 등기는 사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뭐 소유자로 기재가 돼 있어도 이 집합 건물에 대해서 지금 대지권이 설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토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이 설정돼 있는 부동산, 토지겠죠? 이건 거래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또 중개사님들께서 이런 토지를 거래하시게 되면 그게 진짜 대형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대지 사용권이 뭐고 대지권이 뭐다. 자, 이해가 좀 되시죠? 4호 보겠습니다. 농지를 전세권 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거는 민법에 나와 있어요. 농지는 전세권 설정 못한다고.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등기는 못하겠죠. 그리고 5호 볼게요.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요. 이거는 수반성의 그 성질상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하거나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는 등기는 법리상 당연히 신청할 수 없는 등기예요. 요거는 저당권이 어떤 거다 그 법리를 이해하시면 이것도 좀 쉬워요. 그리고
6호 볼게요.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최초로 하는 등기니까 일부만에 대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A와 B가 건물을 함께 신축해서 이제 공유로 등기를 하려고 하면 A 2분의 1, B 2분의 1 둘 다 2분의 1씩 공유한다는 걸 같이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만약에 A가 B의 지분 말고 내 2분의 1 등기만 먼저 하고 싶다고 해서 2분의 1 지분만 신청을 해도 이런 등기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등기랑은 다릅니다. 그리고 7호 볼게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것도 6호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상속인은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명의자들이 바뀌게 되는 등기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만 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완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또 A랑 B 두 명이 있다고 칩시다. A 2분의 1, B 2분의 1 둘이 같이 등기를 해야지 A가 내 상속집은 2분의 1만 먼저 등기할래요 한다고 해서 등기를 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랑 좀 다른 게 소유권 이전 등기는 A랑 B가 2분의 1씩 이미 등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자신의 이 2분의 1 지분만 C에게 매도를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B의 2분의 1 지분만큼이 C에게 이전을 해서 소유자는 지금 어쨌든 A 2분의 1, C 2분의 1 해서 둘이 더하면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나 공동상속인들 등기도 이렇게 다 더해서 1이 되는 등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1이 되지 않는 숫자로는 소유권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분수들이잖아요. 그죠? 그 분수들을 다 더해서 1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이건 쉬워요. 그리고 8호 볼게요.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런 게 대표적인 등기가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에서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지만 등기가 실행이 되고 더구나 그 결정문을 가지고 내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하는 등기가 아니라 법원에서 그 결정이 나오자마자 해당 등기소에 다 촉탁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하는 등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촉탁으로 실행돼야 할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유가 돼요. 그리고 9호요. 이미 보전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보전 등기는 아주 처음에 최초로 실행이 되는 등기죠. 그러니까 이미 보전 등기가 된 부동산이 다시 보전 등기가 되면 중복 등기가 되기 때문에 다시 당연히 이런 건 안 되겠죠. 예, 이런 거는 뭐 쉽습니다. 자, 10호.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 민법이나 부동산 등기법 같은 것들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하면 각하사유가 되겠죠. 우리가 1호부터 10호까지 사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찬찬히 살펴보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특히 3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대지사항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리고 대지권, 분리처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지권은 절대 분리처분 할 수 없는 거죠. 대지사용권 중에서 분리처분 할 수 없는 게 바로 대지권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방송 한번 다시 복습해서 보시면서 계속 들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나와 있는 각하 사유를 살펴보았습니다. 29조 2호 사유는 보정이 되지 않는 당연 무효 사유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살펴볼 건데요. 표제부, 갑구, 월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재가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방송도 꼭 신청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